안녕하세요. 영 끊고 살다가 갑자기 나타난 시부모님과 그런 시부모님의 사랑에 목마른 남편의 장단을 맞춰줄 수 없어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하고는 오랫동안 아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29, 남편 나이 28에 무슨 바람이 불었던 건지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연락이나 가끔 주고받았지 차 한잔 따로 마셔본 적도 없었으면서 말이죠. 아무튼 남들 다 하는 연애 나도 한번 해보자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사귄 지 2년쯤 되었을 때 아이가 생겼습니다. 지금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이고 아이의 존재에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당혹스럽던지. 남편은 처음부터 저랑 결혼할 생각이었다며 좋아했지만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컸어요. 게다가 기뻐하는 남편의 반응과 달리 시댁에서 보인 반응은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자가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다녔으면 그렇게 애가 쉽게 생기냐는 충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으셨죠. 그리고 제가 남편보다 1살 연상이라는 사실도 마음에 안 든다 하셨어요. 여자 나이가 많아서 멀쩡한 애나 나오겠냐 하시면서요. 그래서 결국 임신 사실을 알고 2달쯤 됐을 때 남편에게 제가 아이는 지우겠다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발 자기만 믿고 따라와 줄 수는 없겠냐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 몰래 친정부모님을 만나서도 자기가 지금부터 저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테니 제발 장인장모님이라도 저희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통사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식장의 끝끝내 모습을 보이지도 않으셨고요. 그래서 이후로 한동안 시댁과는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문전박대를 하셨고 아이 출산이 임박하여 연락을 드렸을 때도 관심 없다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매번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니 어느 순간부턴 더 이상 뭘 어떻게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솔직히 언젠가부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않은 심정으로 내버려뒀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매번 돌아오는 시부모님의 냉랭한 반응에 힘들어하는 눈치였지만 언젠가부턴 저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접은 듯 했고요.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시부모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친정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워낙 큰 사랑과 지원을 해주셔서 아이가 조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런 시부모님한테 연락이 온 건 저희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무심코 받았는데 어머님이셨어요. 목소리 들은 지가 워낙에 오래돼 처음엔 누군지 감도 안 오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스스로 누구누구 엄마라고 소리를 빽 지르시고 나서야 아 어머님이시구나 싶었죠. 사실 살면서 어머님 아버님 생각을 많이 자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첫마디를 건네야 할까 하고 이런저런 상상을 가끔 하곤 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그간의 생각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순간 정신이 멍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잘 지내셨냐 어쩐 일로 연락을 다 주셨냐 물었네요. 어머님의 목소리는 긴장은커녕 예전과 다름없이 날카롭고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꺼내신 첫마디가 먹고 살만하냐는 거였어요. 당시 저희 남편은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고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했거든요. 벌이는 둘이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한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어머님은 잘났다 하시며 빈정거리시는 거예요.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으셨지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한테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간단명료했어요. 이제껏 아주버님이 생활비를 주셨는데 이제 못 준다고 하니 저희더러 내놓으라고요. 지난 몇 년 동안 형 혼자 자식 노릇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젠 네가 좀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였죠. 남편은 마음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몇 년 만에 연락을 해온 시부모님이 고작 돈 때문에 연락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기도 했고 한편으론 그런 시부모님이 안쓰러운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도통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어머님과 웃으며 잘 지낼 자신도 없었고 심란해하는 남편을 달래줄 만큼 제가 통이 큰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남편이 생각이 정리되면 말을 하겠지 하고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만에 한다는 말이 자기도 남들처럼 지내고 싶답니다. 제가 친정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지내고 싶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마치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싶다로 들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당신이 해드리고 싶은 대로 해드리라고요. 솔직히 저를 반대하시던 어머님의 표정, 말투 그리고 그날의 공기까지 잊은 줄 알았는데 잊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는 순간 모든 게 되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척이나 괴로웠죠. 하지만 그런 건 저 혼자 감당하기로 하고 남편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자. 결국 그렇게 제 나름대로 남편에게 양보하고 배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댁하고 왕래를 하고 살게 된 거죠. 하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시댁이라 그런 건지 날이 갈수록 힘에 부친다는 게 어떤 건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이고 아주버님까지 이런저런 부탁을 해올 때면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 들어줘야 하나 싶을 정도로요. 한편 저인 부부는 처음 결혼할 때는 아파트에 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 딸애가 아토피가 있었고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업계가 워낙 좁다 보니 소문도 좋질 않아서 재취업이 쉽지가 않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걷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공장은 서울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정아버지 공장에서 멀지 않으면서 아이가 자라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동네를 골라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2층짜리 주택으로 손녀를 위한 거라며 친정아버지가 목돈을 보태주셨고 이후로는 벽지 하나 장판 하나 제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을 만큼 공을 들여 지은 집이었지요. 그런데 어머님과의 연락 이후로 얼마간 흘렀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대뜸 집은 언제 보여줄 거냐 물으셨는데 솔직히 저는 집까지 공개할 만큼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뭐랄까,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싶은 눈치였죠. 그리고 그래서인지 남편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란듯이 보여주자면서 저를 설득하려 들대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아주버님네 식구들까지 전부 다 대동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쩜 아무리 아들 집이라지만 엄연히 남의 집인데 그래도 그렇지 누구 한 명 뭐 하나 사들고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댁 식구들이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여서 이것저것 음식도 만들어두고 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다들 짝이라도 한 건지 빈손으로 와서는 집안은 또 어찌나 꼼꼼히 둘러보는지 누가 보면 저희 집 사러 온 줄 알겠더라니까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싫은 티 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머님이 대뜸 이 집은 누가 샀냐,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친정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다고 대답하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명의고 자기가 번 돈으로 샀다고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생전 거짓말이라곤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소리를 해서요. 하지만 이내 그래 어머님 아버님 앞이라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하곤 별말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어머님이 남편한테 직장 다니는 건 어떻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사위라도 사위는 백년 손님이니 친정부모님이 막대하지 못하게 하라나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아무리 사위라도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이니 제가 친정부모님께 뭐라 말씀드릴 게 못 된다고 한마디 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네가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며 일어나는데 남편이 부랴부랴 방에서 지갑을 가지고 나오더니 시부모님 손에 흰 봉투 하나 그리고 시조카 손에 또 봉투 하나를 들려주대요. 저랑은 전혀 상의된 일이 아니라서 당황스러웠는데 더 당황스러웠던 건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는 어머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옆에 계시던 아버님은 줄 거면 따로 줘야지 왜 같이 주냐며 투덜거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가고 남편한테 제가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따졌어요. 집 명의는 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드릴 생각이었으면 적어도 나랑 상의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몇 년 만에 연락된 가족들인데 아들이 자기 명의로 된 집 하나 없다고 하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냐입니다.
그리고 용돈은 몇 년 동안 자식 노릇도 못했는데 한 번 드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따지냐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온 사람들 중 휴지알롤 사온 사람도 없고 우리 딸한테 말 한마디 이쁘다 귀엽다 해준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하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더러 그렇게 우리 친정부모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도 당신이 언제 먼저 선뜻 용돈 한 번 드려봤냐 따졌습니다. 그래놓고는 시부모님한테는 그동안 뭐 자식 노릇을 못해?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는 자식 노릇한 적 있어? 하니까 자기도 좀 그랬는지 더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솔직히 왕래고나 바리고 못한다고 할 걸 안 한다고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바랬던 건 남편이 가족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으면 하는 것뿐이었는데 이건 뭐 시작부터 하는 짓이 등신마냥 끌려다니게 생겼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시댁하고 왕래를 하모라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며느리돌이 딱 거기까지만 하겠다 했죠. 그래서 이후로 1년은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처럼 나름대로 제 얼굴을 비춰야 하는 때가 아니면 남편만 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나름대로 서운했던 게 그런 와중에도 절대로 남편한테 애라도 데려오란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미워도 손녀는 예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당신들 핏줄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시쳇말로 얄짤없으시대요. 그러니 더더욱 시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안 좋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말 저희 시부모님이 생각이 없으신 건지 속이 없으신 건지 기도 한 차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당신들 사시는 집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그러면 저희랑 같이 살아야겠다고 남편한테 그러시더랍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2층에 방 하나 남으니까 거기로 오시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건 뭐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입에서 쌍욕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시긴 어디로 쉬냐고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딱 기본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무슨 앞가냐고 그렇게 못한다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이 집이 자기 명의로 된 자기 집인 줄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솔직히 털어놓으라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말이 헛나온 거고 실은 와이프 명이다. 거기다 장인어른이 엄청나게 보태주셔서 내가 말할 처지가 못 된다 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정말 너무하다면서 이번에는 자기도 시부모님한테 인정 좀 받고 싶은데 그걸 안 도와주려는 거냐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 한마디도 더는 섞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만 덧붙였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여기 이사 들어오시는 날이 당신이랑 나랑 이혼도장 찍는 날인 줄 알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 들은 건지 올 4월이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서울에 나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일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점심 무렵까지 서울에서 약속이 빼곡히 차 있었어요. 그래서 딸애는 전날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섰죠. 그런데 점심 약속이 캔슬이 되면서 생각보다 일찍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일에 시달려서인지 오로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라 평소라면 바깥 구경도 할 겸 버스를 탈 건데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거의 집에 다 도착했을 때쯤 저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웬 이삿짐 차량이 와 있었고 보아하니 이제 막 짐을 내리기 시작한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뭔가를 지시하는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이 계셨죠.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남편이 화들짝 놀라는 게 저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남편을 후려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냅다 소리를 질렀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으시곤 이게 미쳤냐며 뭐하는 짓이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머리채가 잡혔으니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본능적으로 어머님을 밀치듯 떼어냈어요. 그러자 이번엔 다시 남편이 저더러 진정 좀 하라며 그래서 제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한테 이거 지금 이 집으로 이사 들어가는 거냐니까 그렇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집주인이라고 오늘 여기 이사 계획 없다고 했죠. 그러자 직원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단 걸 알아챘는지 어수선해지더니 그럼 이거 다 어떡하냐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주소로 돌려보내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아무튼 내 집에는 못 들인다고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내 말이 우습냐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오는 날 이혼이라고 하는 게 농담인 줄 알았냐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님은 저더러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에 내가 들어간다는데 난리냐며 저더러 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더러 아드님이 말 안 하더냐고 이 집 제 집이라 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무지막지하게 도와주셔서 산 제 집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입 조심하라면서 악을 쓰대요. 그리고는 뭐라더라. 집만 제 명의일 뿐이지 자기 지분이 왜 없냐입니다. 부부간의 명의가 무슨 소용이냐면서요. 자기도 자기 주장할 권리가 있다나 어떻다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신나게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는 떠들어라 하고 내버려두곤 대문 잠궈버렸어요. 그리고는 경찰 부르기 전에 전부 다 눈앞에서 사라지라 했죠. 그런데 이후로 어머님 아버님은 결국 그 짐을 다 싣고 아주버님네로 가셨는데 이제 아주버님 처그러니까 형님이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남편 말이 저 때문에 그 집도 지금 이혼한다 소리가 나왔다며 형수가 저를 가만 안 둔다고 벼르고 있다나요? 그래서 저도 자기가 가만 안 두면 별 수 있냐 받아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언제까지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렇게 꽁에 있을 거냐입니다. 세월도 흘렀고 이제 우리도 자식돌이 하면서 살아야 할 것 아니냐면서. 그래서 받은 사랑이 없는데 도리는 못하러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네요. 막말로 당신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낳아주고 키워주시기라도 했지. 나는 돈 1,000원 받아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며느리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제 와서 뭐가 아쉽다고 그러겠느냐고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그렇게 아들 노릇하고 싶으면 내 남편 노릇, 당신 딸 아빠 노릇은 포기하라니까. 그러겠답니다. 솔직히 이때는 저도 충격이 컸어요. 남편 노릇이야 홧김에 때려친다 해도 어떻게 아빠 노릇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건지. 하지만 뭐 늦게라도 효자 아들이 되고 싶다는데 제가 무슨 수로 말리나 싶대요. 그래서 깔끔하게 협의 이혼했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되자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해고하셨습니다. 남편이 저희 아버지더러 장인어른은 공과사도 구분을 못하시냐 악을 썼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공과사고나 바리고 내 딸 가슴에 대못질한 놈한테는 10원짜리 하나도 아깝다며 막말로 너가 무슨 잘난 인재도 아닌데 내가 너깟 거를 왜 데리고 있어야 하냐고 듣자 하니 아주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으셨더라고요. 어휴, 이제 지 밥벌이도 못할 텐데 효자 노릇은 무슨 수로 하려나 궁금하네요.